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랍 맨프레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들이 성소수자 인권의 밤 행사에서 착용한 모자에 성경 구절을 적어 넣었지만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앙 표현의 자유 그리고 리그의 성소수자 이념 강요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의원들과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좌시 홀리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월요일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자이언츠 선수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선수들이 리그에서 승인한 유니폼에 개인적 메시지를 추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오랜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서한은 홀리 상원의원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에게 보낸 서한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홀리 의원은 서한에서 메이저리그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독교인들의 권리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영국을 비롯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권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영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을 대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경계하는 한편 무슬림 이웃과 동료, 지역사회와 복음을 나눌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슬람, 도전과 질문,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제목의 웨비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웨비나는 영국의 공론장과 정치권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와 이슬람의 부상을 조명하는 연속 기획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연사로 나온 솔라스 공공기독교센터 소장이자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가의 저자인 앤디 베니스턴은 현재 영국에는 약 4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의 종교적 박해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이는 이러한 유형의 기념비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지난해 남녀노소 270명이 학살당했던 열와타 지역에 제막됐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발생한 이 공격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혹 행위에 대응해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무장 세력을 겨냥한 일련의 정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러 국가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는 관행이라고 규정한 대리모 출산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에 대한 국제적 유예를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관한 기독교 법률 옹호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칠레가 주도해서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열린 고위급 행사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는 작은 사막국가이지만 국민들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석유와 가스 자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특히 이곳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고 오늘 CBN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명문대학, 기업 그리고 유력 기관에 이르기까지 카타르의 자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민주주의 수호 재단 FDD의 수석 연구원인 나탈리 에카노우는 약 25년 전부터 이어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녀는 미국 내 카타르 자금의 규모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1년 넘게 추적 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확인된 총액은 4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금 대부분은 2010년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FDD의 조사 결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카타르 자금이 미국의 국방 및 에너지 산업은 물론 공립학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면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인 파트너로 카타르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기 전 양국 관계는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또한 카타르는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카타르 정부로부터 약 4억 달러 상당의 보잉 747-8 전보 여객기를 기증받았으며 이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개조해서 최근 공식 공개했습니다. FDD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카타르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홍보 및 로비 활동에도 2,9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미국의 로비 활동은 물론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처럼 돈은 곧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FDD 에카노우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합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이러한 활동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부합치 않는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카타르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란이 자국이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 소식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 같은 내용을 확약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나 기타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도 없고 보험료도 없으며 어떤 종류의 추가 비용도 요구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 MOU의 14개 조항 가운데 하나는 이란이 60일 동안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올린 글에서 추가로 미국은 이란에 어떠한 돈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자금도 이란 측에 풀어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이란의 일부 자금을 미국의 농민들과 목장주들을 위해 풀어줄 것이며 그 돈은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24일 이란에서 핵사찰이 실시될 것이며 IAEA가 이란과 협력해 사찰 방식과 일정, 절차, 장소 등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양해각서 8항에는 핵물질 시설과 관련해 수행될 핵 활동이 모든 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그러한 방문은 최종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2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이런 문제들은 최종 합의의 틀을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모든 제재와 기타 조치를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한 결과로서만 검토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한 과장된 홍보로 소동을 일으킨 뒤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는데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협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박승진입니다. 사흘 일정으로 중동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 미 이란 분쟁 중단을 위한 양해각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미 이란 분쟁 중단을 위한 양해각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중동 국가들을 향해 다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인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공격에 맞서 보여준 용기와 회복력에 관해 아랍에미리트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울러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회동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당시 이란은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위협했고 미국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들의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23일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분쟁 종식을 협상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자들에게 전 세계 국제수로에서는 원래 그렇게 운영된다며 이곳 호르무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중동 순방에는 이날 24일 쿠웨이트를 방문해 현지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바레인에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관계자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그 밖의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죠.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자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나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지난 23일 치러진 미국 뉴욕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개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취임 6개월을 맞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후보는 모두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공유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승리로 비영리 정치 조직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은 현재 2석인 연방하원 내 세력을 4석으로 늘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방법원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이민법원 내 체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KC 피츠 판사는 23일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제임스 퍼시벌 법무자문관은 이번 해당 판결이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반 ICE의 불체자 체포와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32살의 한인 벤자민 송이 법원으로부터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 북부 알바라도에 위치한 연방이민구금시설 밖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3일 피고인 8명에게 수십 년형의 연방교도소형이 선고됐는데요. 벤자민 송은 연방법무부가 테러 단체로 지목한 안티파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 이 시위대 8명 중 1명입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2명의 판사 중 1명인 리드 오코너 연방지법판사는 해당 시위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푸드 스탬프로 탄산음료와 사탕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푸드 스탬프 지원금으로 탄산음료와 사탕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구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주정부가 구매 제한을 요청했고 연방 정부가 이를 승인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 전역에서 총 455명을 재판에 넘긴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 의료 사기 단속을 단행했는데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브로커 지니 채와 아브라함 신 씨 등 2명을 포함해서 사기 조직 10명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호스피스 업체와 결탁해 살아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의료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남상민 신임 총영사가 23일 호노룰루 총영사관에 부임했다고 하와이 K-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 호노룰루 총영사로 부임한 남상민 총영사는 25일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 추도식을 시작으로 호노룰루 총영사관 공관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25일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중 최대 규모인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시작되지만 하와이는 이 행사에 참여치 않을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프리덤 250 측은 여전히 하와이가 행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와이 아메리카 250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해 하와이의 참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아메리카 250 위원회의 피러 영 위원장은 이 위원회가 정부 자금 지원 없이 주지사에 의해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Great American State Fair는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가적 박람회이자 축제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6일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일대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50개 주와 자치령, 해외 영토 등 총 56개 지역의 독특한 전통, 문화, 농업, 산업혁신, 음식 등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관들이 내셔널 몰에 설치됩니다. 예술, 혁신, 신앙과 가족, 미국 노동자, 농업 등 국가적 기둥을 상징하는 특별 전시관들이 들어섭니다. 또한 군악대 공연, 공군 축하 비행, 영화 상영, 그리고 전통적인 페어의 상징인 대형 관람차와 놀이기구들이 설치돼서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행사 기간 매일 주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훈의 날, 미래혁신과 기술의 날,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등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워싱턴 DC 본 행사 이외에도 미 농무부와 협력해서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등 미국 전역의 지역 스테이트 페어 및 로데오 축제들과 연계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인 건국 250주년 축하 분위기를 이어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옥수수와 연유 가공 통조림 깡통을 이용해서 하와이로 마약을 밀매한 캘리포니아 남성이 월요일 1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우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진 빌 반 응우예는 하와이의 잠입 수사관에게 34.5파운드가 넘는 필로폰과 11.5파운드의 펜타닐 및 펜타닐 혼합 알약을 판매 유통했습니다. 총액이 약 11만 8,050달러에 달합니다. 하와이 경찰국은 미납 교통 위반 범칙금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2021년 레드힐 제트 연료 유출 사고로 인해 진주만과 히캄 합동기지 거주 군인 가족들에게 공급되는 식수가 오염된 것과 관련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629명에게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국을 이끄는 브렛 A. 슈메이트 법무차관보는 이번 합의가 2021년 유출 사고와 관련된 6,500건 이상의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에 따른 청구를 해결하려는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사국은 원고들이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와 서명된 권리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즉시 추가 신청을 접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드 퍼시픽 인스티튜트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전국적인 인재 영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아우르는 이 독립계 대학 진학 준비 학교는 제10대 총장을 차고 있으며
선임된 총장은 2027년 7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학교 측은 인선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담은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하나우마베이 인근 해상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부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와이키키에 머물며 섬을 방문 중이던 49세의 남성과 16세의 아들은 하나우마베이 능선 탐방로를 등반하기 위해 오전 7시경 호텔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연구진은 220만 달러의 지원금을 활용해 2023년 마우이 산불이 미친 장기적 영향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3년간 지원하는 이 자금을 통해 연구진은 산불 당시 마우이에 거주했던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구진의 목표는 장기적인 회복과 재난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서 하와이 및 미국 전역의 공공정책, 비상대응계획, 보건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 노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릭 블랑지아디 호노룰루 시장이 시 경제 활성화국에 대한 예산 삭감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호노룰루 시 의회는 해당 부서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예산 150만 달러를 삭감하고 관련 인력 15명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블랑지아디 시장은 하와이에는 3만 7천 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1,000개 이상의 농가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경제적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노력 및 성과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시의회가 6대3의 표결로 예산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인데요. 이제 시의원들에게는 표결 내용을 제고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7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달러화 가치 강세와 한국 내 증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4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했는데요. 최근 국회 일각과 일부 여론에서는 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 육사 전라도로 이전 등 여러 다른 국방개혁 과제들과 맞물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치적 공방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안규배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1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95세의 초고령임에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구속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